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8편 제385조부터 제450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4장 재소전 화해의 절차 제385조 화해 신청의 방식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화해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 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8조 소재기 신청 제1항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적법한 소재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9조 화해 비용 화해 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재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 비용을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1항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 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1항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 방식 제1항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항소를 한 뒤에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제396조 항소기간 제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제2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 준비서면 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원심재판장 등의 항소장 심사권 제1항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1항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2항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 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401조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2조 항소심 재판장 등의 항소장 심사권 제1항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 재판장 등이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3조 부대 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 제404조 부대 항소의 종속성 부대 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 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405조 부대 항소의 방식 부대 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에 불복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1항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제2항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 제1심 소송 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 제1심의 변론 준비 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 준비 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1조 관할 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1항 반소는 상대방의 신급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14조 항소 기각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 판결 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 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 제419조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장 상고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1항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 상고 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 절대적 상고 이유 제1항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호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2호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제3호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제4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5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제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2항,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1항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 절차,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2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31조 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32조 사실심의 정권,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 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34조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불복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항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제3항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 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 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제2호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장 항고.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1조 준항고. 제1항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제3항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2조 재항고.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 규정 준용. 제1항 항고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 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4조 즉시항고.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5조 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46조 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 특별항고. 제1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0조 준용 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 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